평을 망하는 게 더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계속 1등급 한두 개 틀리다가 6월 모의고사 때 이제 4등급. 와 진짜 갑자기. 네. 나는 이걸 틀림으로써 국어를 2등급을 맡겼구나. 오케이 정식 아웃. 네. 계산 실수만 3개 해가지고 그리고 구평도 그때는 하나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96점이고 수능.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의 구구입니다. 저번 새내기 인터뷰 영상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서울대로 인터뷰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 아마 6월 모의고사 일주일 전일 텐데요. 물론 저희 학교는 지금 축제 기간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놀고 있지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모의고사 관련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 실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좀 섭외를 했고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6월 모의고사가 수능으로 이렇게 잘 이어졌나요? 뭐 성적을 비교했을 때는 어떠셨는지. 저는 6월을 좀 더 잘 보기는 했었는데 수능을 딱 봤는데 너무 쉽다.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이 난다. 한 문제가 35분이 남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멘탈이 이제 바사삭 나는 이걸 틀림으로써 국어를 2등급을 맡겼구나. 오케이 정식 아웃 하고 이제 수학 때 잠을 자버린. 6월 수능 등급 마이너스 1이 뭐 수능 등급이다. 그렇죠. 뭐 그런 말이 이렇게 많죠. 말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네. 국어를 예로 들어보자면 뭐 3, 4월 모의고사 때 계속 1등급 한두 개 틀리다가 6월 모의고사 때 이제 4등급. 와 진짜 갑자기. 나는 살면서 한 번도 4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는데 그쵸, 네. 이게 갑자기 뜨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거 내가 공부하던 거 평가원에서는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그쵸, 더 그쵸.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6월 모의고사랑은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비슷했나요? 네, 하지만 9월 모의고사 때 제가 많이 망해서 국어가 상등급이 나오고 정말요? 네, 수학이 2등급이 나오고 네.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멘탈 잡고 끝까지 했습니다. 사실 육모를 제일 잘 봤는데 네. 국영수, 사탐, 한국사 다 1등급 받았었고 네. 그다음에 갑자기 벌레가 들어요. 월클. 다시 말할게요. 꽃이 있어가지고. 나가세요. 전과목에서 4개 틀렸었어요. 와, 나보다 잘 봤는데? 저는 사실 6구 수능 중에는 6평을 제일 못 봤었는데 네. 그런 말 있잖아요. 6망 수잘. 저는 6잘 수잘 알고 있는데. 6잘 수잘, 6망 9망 수잘 뭐 시리즈 다 있는데 그러니까 막상 시험 보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네. 신나서 너무 열심히 너무 풀다가 네. 계산 실수만 3개 해가지고 그리고 구평도 그때는 하나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96점이고 수능 100. 그러면은 이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지금 시기 한 5월쯤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뭘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하셨었나요? 저는 학습을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고 진짜요? 최대한 많이 푸는 걸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답노트 같은 것도 전혀 안 쓰고 그냥 푸는 문제 수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거를 목표로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한 엔제 50개인가 네. 모의고사 30개 정도 사실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거보다 더 해야 평범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100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 부족한 점을 채운다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모의고사를 풀든 문제집을 풀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뭐 어디서 실수를 했나? 아니면 뭐를 몰라서 틀렸나? 그래서 사람이 원래 좀 잘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보통의 과정을 따라가면은 네. 평가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아직 안 되는 순간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근데 평가원 가서 저 이거 맞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답이라고 하면 뭐라고 반박할 건데 이럴 건데 1인 2역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할 때 비로소 그 답을 고를 수 있고 그렇게 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마냥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안 읽히는 날 있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거꾸로 이렇게 뒤집습니다. 보통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안 읽힐 때랑 기분이 상당히 유사해서 정말요? 저는 거꾸로 한번 풀어보자. 보편적인 이야기로는 공부하려면 노트 필기를 많이 해라. 맞죠? 특히 뭐 네. 단권화를 하면 좋다. 저는 오히려 그게 안 맞았어요. 단수 남기를 못하는 성격이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나는 이걸 외워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야기책 읽듯이. 네, 이야기책 읽듯이 했어요. 저는 일단 6월까지는 그 과탐보다는 네. 국영수 중심으로 좀 베이스 위주로. 네, 그리고 수학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그 모의고사를 풀어봤던 것 같아요. 네, 딱 그 시간 맞추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추천하고 싶으신 문제집, 나의 최애 문제집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인강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저는 고석용 선생님의 네. 킬러 특강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혹시 이유도 있을까요? 그 제가 수능 선택 과목을 고를 때 네. 화학 생명을 할지 생명 지구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화학에 대한 거부감이 좀 사라지고 그나마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서 메가스터디 국어 선생님 중에 엄선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 힐링용으로 쉬고 싶을 때 그 강의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수학은 약간 국룰이죠. 드릴.
드릴, 네. 현우진 드릴 선생님. 정말 공룰이죠. 드릴은 문제가 있고 이쪽에 약간 문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해설이 있잖아요. 일단 이걸 보지 않고 내 힘으로 먼저 풀고 그래서 오른쪽에 선생님이 뭘 강조하셨는지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바로바로 체크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양치기가 답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특히 수학에서 마플 시너지라는 마플 시너지 유명하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많은 게 정말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한 페이지에 문제 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문제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파트 들어갔을 때는 내가 2시간 동안 3페이지밖에 못 풀었네 맞아요. 그런 라고 것도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문제 덕분에 한 권을 끝내면 이 정도 성취감이. 엄청나죠. 저는 수학에서 강기원 선생님의 어사인먼트라는 교재를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네. 그게 진짜 풀다 보면 책을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어려운데 진짜 그 정도로, 네. 그렇게 어려운 걸 풀고 막상 6평이랑 9평 수험장 들어가 보니까 그냥 시험이 너무 쉽더라고요. 네, 정말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드리는 시간도 있을 거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이렇게 좀 공부했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고3 때는 한 7, 8시간씩 했는데 네. 재수 때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순공 시간을 열심히 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가능한 시간에 다 한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7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꾸준히 하는 그게 게 또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한 8시간 하지 않았나? 8시간. 많이 한 날도 있고 적게 한 날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8시간. 많이 하면 8시간. 많이 하면 8시간. 제가 재수 학원을 다녔었는데 새벽 한 7시부터 점심 이후에 저녁 한 6시까지는 계속 공부 준비를 하고 네. 저녁 먹은 이후 시간부터 10시, 11시 조금 더 하면 뭐 12시까지는 계속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꾸준히 둘 다 챙기려고 하고 비율은 그냥 철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육모를 활용해서 수능을 준비할 때 좀 어떤 점을 주목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그걸 출제하는 사람이 같은 기관에서 그쵸, 나오는 같은 거잖아요. 평가원에서 하는 거니까. 피저를 봤다?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고 싶어 하는지를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평가원 문제를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경험일 수 있으니까 많이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쵸. 그런 네. 경험들을 해가면서 적응해 나가면 수능 때도 좀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수 자체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 메꾼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아요. 꼭 수학 시험 보고 나면 이거 너무 평가원스럽지 않은데?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야 그거 29번에 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쵸. 친구 있을 텐데 길을 좀 그때는 막으시고 그냥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해야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6월 모의고사는 정말 연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이제 모르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저희 수험생들한테 만약에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6월 모의고사든 9월 모의고사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감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를 정말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못 봤다고 해서 상심하지도 말고 그저 자신의 페이스대로 묵묵히 가면은 충분히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사실 이거는 최종적으로 볼 수능의 연습 문제 같은 아주 중요한 자료이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분석하면 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많이 힘들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열심히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도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성적까지 페이스를 가져가려면 9모 때까지 페이스를 잘 가져가야 되고 9모 때까지 페이스를 잘 가져가려면 6모 때까지 그걸 유지를 해야 되고 6모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보면 아마 높은 확률로 수능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볼 것이다. 6월 모의고사를 6월 모의고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가원이 내주는 실무 한 세트라고 생각하고 너무 풀어진 상태에서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잘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감이 붙는 거고 자신감을 이어서 이제 수능도 잘 보고 뭐 앞에 국모도 잘 보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게 그래도 중요하긴 하다. 사실 6평이 엄청 중요하다 하지만 수능 리만 잡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대로 꾸준히 해서 오히려 6평을 망하는 게 더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파이팅!
오늘도 이렇게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또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5월에는 좀 쉬어가면서 준비도 해두고 체력도 많이 비축을 해뒀다가 6월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브이로그에서 보기로 그 주디의 후배? 네. 네, 이렇게 들었어요. 네, 맞아요. 아주 자랑스러운 주디 언니가 있습니다. 국어교육과면은 희서 후배인 것 같아요. 알고 있나요? 희서님께서는 완전 멋있고 엄청 친절하고 그래서 완전 많은 후배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별로 안 친절했는데. 실물이 더 나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입에 침 한 방울 안 바르고 그러는데.